취업 원포인트 레슨 시간입니다.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구직 준비하다 보면 정말 불안한 마음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뭐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이라든가 또 나한테 부족한 것들은 무엇인지 싹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네, 취업 원포인트 레슨 이 시간은요. 단순히 여러분 힘내세요 뭐 이런 시간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의 고민에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는 그런 시간인데요. 이 두 분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오늘은요. 새로운 멘토께서 오셨어요. 취업 보기 카페 박효순 멘토님 그리고 이지연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우리 박효순 멘토님. 네, 처음 오셨죠? 그러네요, 정말. 네, 이름도 되게 순수하세요. 박효순. 네, 각오 한마디 좀 해주시죠. 네, 구직자 여러분들이 꼭 취업에 성공하실 수 있도록 실제적인 도움을 드리는 멘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소리도 저랑 비슷하시고 앞으로 기대가 좀 됩니다. 네. 자, 취업 원포인트 레슨에서는 다음 취업 보객이 카페창을 열어놓고 취준생 여러분들의 또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자, 카페 들어오셔서 보시면요. 왼쪽에 취업 Q&A라고 보이십니다. 이곳에 궁금한 점, 고민거리 올려주시면 우리 고민 해결사분이 읽어보시고 그에 맞는 해결 방안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실 겁니다. 네, 카페에 자세하게 올려주실수록 저희가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기 쉽잖아요. 많이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한 주 동안 어떤 고민 올라와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네. 바로 소개해 주세요. 네, 152만 취업 준비생들의 공간이죠. 다음에 취업 보객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카페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네. 어떤 고민 올라왔는지 또 한 주 동안 정말 고민이 많았거든요. 첫 번째 고민 살펴볼 텐데요. 제목을 보니까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어떻게 찾아내서 지원하는 건가요? 라는 제목인데요. 내용을 보면 구직 사이트들을 보면 대부분 큰 기업 위주로 정보가 올라오는 것 같고 중소나 중견기업은 찾기가 힘들어서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네. 사실 중견기업에 지원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대기업만큼 그 기업에 대한 정보를 얻기 힘들다 이런 고민일 것 같은데 이분도 그 점을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살펴보죠. 다른 고민에 비해서 좀 짧게 올려주셨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공감하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저희도 앞서서 뭐 내일은 히든 챔피언 이런 코너 통해서도 강소기업 소개를 해드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사회 전체적으로 보자면 정말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의 어떤 정보 노출이 좀 덜 돼 있는 건 사실이에요. 맞아요. 근데 사실 채용 사이트만 들어가 보면은 또 이게 정말 많은 기업의 어떤 채용 정보를 저희들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들어가면 와, 이렇게 진짜 많은 회사들이 있었나 하고 저도 놀랄 정도입니다. 네. 자, 어려운 이 중소 중견기업 이게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찾을 수가 있을까요? 네, 사실은 대기업 채용 정보 같은 경우는 이제 상위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대기업 공고들이 많아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중소기업의 채용 정보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소기업,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채용 시즌에 채용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확장되시거나 또 TO가 발생되었을 때 이제 채용을 하시기 때문에 수시 채용의 형태를 통해서 채용 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중소 중견기업은 주로 수시 채용을 좀 많이 하고 있군요. 물론 탄탄한 중소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문을 금방 닫아버리는 소규모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 구직자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골라내는 게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워낙 사회가 불안하니까 좀 내실 있는 기업을 찾는 게 참 중요해질 텐데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요즘은 이제 강소기업, 이제 히든 챔피언 기업이라고 불리는 이제 내실이 튼튼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제 채용 사이트에 가시면 채용 공고 전체 보기를 클릭하지 마시고 이제 기업의 규모로 구분해서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대기업이라든지 주권 상장 기업, 코스닥, 그다음에 우수 중소기업, 뭐 외국 벤처기업 이런 다양한 분류의 카테고리로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 말고 또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히든 챔피언도 방송을 하셨잖아요.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시고요. 이제 국가기관에서 운영하시는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이런 히든 챔피언 기업들이나 강소기업의 그런 좋은 채용들을 업로드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들을 취업 보객이 카페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속, 연수, 회사의 업무 강도, 분위기 이런 것들도 살펴보면 상당히 좋은 회사를 고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소, 중견기업에 또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 찾아보면 참 다양하게 많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1월에 수시 채용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지원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도 살펴볼까 하는데요. 다음 질문은요. 이번에 이 비전공자인 구직자가
프로그래머 쪽으로 좀 지원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쪽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는지 물어보셨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분은 졸업을 1년 앞둔 지방대 영문과 학생이시라고 해요. 군대는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영문과 학생이신데 졸업을 하자마자 프로그래머 쪽으로 좀 취직을 원한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기업이 좋은지 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아직 아는 게 없습니다 라고 써주셨고요. 이 프로그래머 뽑는 기업 하면 떠오르는 기업들은 많이 있는데 뭐 넥슨, 애플, 구글 같은 좀 크고 유명한 회사를 써주셨는데요. 어느 곳에서 어떤 능력을 필요로 하는지 또 업무는 얼마나 힘든지 그런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이분의 객관적인 스펙 아직 이 토익 845점 갖고 계시다고 하시고요. 영어 점수만 갖고 계시고 또 프로그래밍 공부는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해요. 이분이 스스로 만드신 홈페이지 링크를 걸어주셨는데 아까 잠깐 클릭을 해봤더니 아직 배우고 계신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도움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네. 남자분이고 이제 영문학과 학생인데 프로그래머 쪽으로 취직을 하고 싶다 이런 분입니다. 문과 학생이 프로그래머 쪽에 또 관심이 있어요. 굉장히 좀 용감하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요즘 대학생들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 졸업할 때가 다 돼도 그런 분들 참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참 긍정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링크를 보니까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정도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 토익은 845점, 네. 그리고 프로그래밍 실력은 현재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그런 수준. 그래도 네. 너무 프로그래밍 쪽을 하고 싶다. 예, 질문 보니까 또 졸업 후에 바로 취직을 원한다고 네. 하셨고, 비전공자가 이렇게 프로그래밍 쪽으로 바로 취직이 가능합니까? 네. 먼저는 이제 자신의 꿈을 향해서 이렇게 도전하는 게 저도 참 대단하시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제 다른 공대 분야 같은 경우는 비전공자가 하긴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래밍 쪽은 네. 필요한 실력과 자격 요건을 갖추시게 되시면 얼마든지 도전하실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네. 사실 이 프로그래밍 직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뜨고 있는 직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왜냐하면 웬만한 회사에서 이 프로그래머가 없는 회사가 거의 없거든요. 네. 그리고 또 경력을 쌓으시게 되면 그 경력에 따른 연봉이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직종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실력은 갖추셔야 하는데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자바나 C 언어 같은 분야는 반드시 실력을 갖추셔야 합니다. 네. 또 그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물론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같은 자격증을 따시면 아무래도 취업을 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 사이트에서 배우실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이 있는데요.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국비 지원 교육생 모집 강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나라의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그 지원금으로 필요한 자격증을 따시면 또 취업과 연계될 수도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국비지원 교육생 프로그래밍이 취업까지 연계를 해준다고요? 네네. 이거 그러면 누구나 다 하고 싶은데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네. 자격 요건만 되시면 취업준비생 그런 자격 요건만 되시면 얼마든지 이 부분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찾아보시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분 사연을 올려주신 분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자격이 될까요? 이분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졸업 예정자이신데요. 만약에 졸업을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그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는, 배우실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정보 같은 것들은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이제 저희 카페에도 이런 부분이 이제 업로드가 되어 있고요. 네. 이제 많은 교육기관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나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취업을 바로 원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사실상 바로 취업은 사실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6개월이나 1년 정도는 필요한 교육 과정 프로그램에 이수를 하시고 직접 이 기관을 통해서 연계되는 어떤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시거나 그래서 경력을 쌓으시는 부분이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네. 대기업은요? 대기업 가는 건 어때요? 사실상 요즘에 비정보장.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요즘에는 대기업이든 이제 많은 기업의 채용 트렌드를 보면 그 경력자 중심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올드루키라고 네, 해서.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비전공자이시다 보니까 이제 중소기업에서 경력을 좀 쌓으시고 네. 대기업으로 가시는 방법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번은 이제 갈아타야겠군요. 알겠습니다. 네. 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네. 삼성 SCSA라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분처럼 인문학
인문학을 전공하신 분이 첨단 소프트웨어 기술 융합형 인재를 뽑는 이 프로그램에 함께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또 좋은 기회가 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 SC, S8까지 또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분이 또 궁금하신 게 프로그래머가 되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또 업무 강도는 얼마나 센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신가 봐요. 해결 좀 해주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프로그래머다 그 직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꼼꼼함과 끈기가 많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버그 하나를 잡아내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요. 그래서 끈기를 가지고 하시는 부분이 또 필요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이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기업에 만약에 꿈을 두고 계시다면 그 기업마다 쓰는 그 컴퓨터 언어들이 달라요. 뭐 어떤 곳은 C 언어, 뭐 C++, 뭐 다 언어들이 다르시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를 좀 미리 준비를 해두시고 또 다양한 그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시면은 그 부분들이 이직을 하실 때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질문을 올려주신 분은요, 우선 가고 싶은 방향이 명확하게 정해졌고 또 이에 대한 준비와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비 지원되는 프로그램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런 프로그램들 잘 이용하셔서 자격증 취득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문 살펴볼 텐데요. 다음 질문에 대한 이 제목은요, 인턴 지원 시 희망 연봉이라는 제목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인턴을 지원하려는데 희망 연봉란이 있더라고요. 인턴이 이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인턴 자리인데 그러면 정규직 희망 연봉을 써야 하는지 아니면 단순하게 인턴 희망 연봉을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다들 어떻게 쓰시나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희망 연봉에 대한 질문으로는 너무 낮게 쓰면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던가 너무 높게 쓰면 겸손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질문을 주시는데 이분은 인턴과 이 정규직에 대한 이런 질문이셨어요. 이 내용 살펴볼까요? 네, 정리해보면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있는 인턴에 지원을 하는데 희망 연봉 기재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재란에 인턴 희망 연봉을 써야 될지 정규직 사원 희망 연봉을 써야 될지 이제 그 부분이 궁금하신데 사실 제 생각에는 회사에 이건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구직자 입장에서 전화해서 이 연봉에 대해서 물어보기는 좀 그렇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고민이 되실 거예요. 기준을 좀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사실 많은 구직자분들이 입사 지원서를 쓰실 때 고민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기본적으로 회사는 직급이나 또 연차에 따른 연봉 테이블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래서 인턴과 정규직에 대한 기준을 쓰시기보다는 회사 내규에 따름이라고 쓰시는 방법을 가장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회사 내규에 따름. 근데 이게 저기 사실 너무 소신이 없어 보여요. 주는 대로 받겠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좀 과감하게 좀 많이 주시면 그만큼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게 낫지 않을까요? 사실 이제 이분 같은 경우 이제 인턴 채용이시기 때문에 인턴 채용은 아예 이제 급여가 아마 정해져 있을 거예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통보를 들으시고 나서 급여를 듣고 이제 최종 결정하셔도 늦지 않으시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 이제 경력직이시나 정규직이실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고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희망 연봉을 너무 높게 측정했을 경우에는 높게 측정했다고 해서 그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지금 현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이제 연봉 정도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근데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연봉을 높이 쓴 구직자에 대한 이미지는 그렇게 좋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기 적게 아주 그냥 저기 주는 대로 조금만 받겠습니다. 맞춰서. 차비만 주세요. 이러면 또 너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연봉을 너무 낮게 측정하는 것도 사실 그 취업이라는 건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파는 건데 자기 자신을 너무 낮춰 쓰는 것도 그 자신에 대한 능력을 좀 아래로 이렇게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평균적인 연봉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연봉을 참고하셔서 쓰시는 부분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때로는 구직자분들이 면접 보러 오라고 이제 제의를 받을 때 연봉에 대해서 문의하는 경우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좀 이미지가 안 좋겠죠? 그럼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구직자분들이 마음이 이제 급하시다 보니까 딱 그 면접 제의 전화를 딱 받으셨을 때 연봉이 얼마인가요? 뭐 이런 급여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제 그럴 경우 이제 인사 담당자님들에게 이제 좋은 이미지를 남기시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우리 같아요. 저 박 교수 멘토님 네. 오늘 처음 오셨는데 너무 네. 방송도 잘해주시고 그래서 예. 저희가 출연료는 내규에 따라서 출연료 회사 드리겠습니다. 내규에 따라서 네, 알겠습니다. 그거 좀 참고해 주시고. 자, 예. 회사 내규에 따름이 가장 좋은 현명한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꼭 인턴 붙으셔서 정규직 전환까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취업 원포인트 레슨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과 함께했습니다. 취업 보기 카페 박 교수 멘토님, 이지연 캐스터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취업 준비생에게 힘이 되고 싶었고 그들이 든든한 사회의 일꾼이 되길 바랬습니다. 스펙보다는 진솔한 능력으로, 학벌보다는 뜨거운 열정으로, 성공 취업의 길라잡이로, 고용률 70% 달성의 그날까지 우리는 취준생의 버팀목이 되고 싶었습니다. 취업,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니까요. 성공 취업의 길이 시작됩니다. 취업정보센터